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6.15와 14선언의 정신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성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권역별로 합동 연설회를 나눠서 하되 투표는 한 번의 현장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6.15와 14선언의 정신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조안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인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계승 부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명확한 역사의 평가가 내려진 한국 현대사의 성과이자 이정표라며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안 위원장 측은 통합신당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등을 존중 계승한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정치 의제도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오늘은 6.15와 14 공동선언 모두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인식이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성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게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해온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정원 요원을 구속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성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팀장을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을 상대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서 위조를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 팀장은 문제가 된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의 상관입니다. 검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김 과장이 독자적으로 증거 위조를 계획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새벽 김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게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씨 간첩 혐의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의 인력을 파견해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중국으로 건너간 검찰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법무부 관계자 등은 내일까지 중국 당국과 사법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한 이후 방중조사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위조문서 입수와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해서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와 모해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윤갑근 증거조작수사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져서 국가보안법의 517쪽과 508쪽을 꼭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의 모해 증거 위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히 검찰이 이런 법리 적용에 있어서 뭐 이걸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봤듯이 형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문서 조작, 문서 위조 여기만 이 부분만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증거 위조 정도가 아니라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윤갑근 수사팀장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 날조의 개념을 스스로 창작하신 겁니다. 이분이 국어사전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예. 이 날조라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 이걸 날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든 유에서 유를 창조하든 어쨌든 사실 거짓으로 꾸미면은 그게 다 날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쓰신 국가보안법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517쪽에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라는 것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위조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야는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전혀 연관이 없는 방송법에 연계하는 것은 국민 눈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정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1월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제출 계획에도 해당 법안이 없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조 요청이 없었다면서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조혜진 새누리당 미래방송위원회 간사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느낌 들고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들고 나와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이 속세무민에 어이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권역별로 합동연설회를 나눠서 하되 투표는 한 번에 현장 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심야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경선 기간 열흘 동안 4차례 TV토론과 3차례 순회 정책 토론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30일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등 나머지 광역단체는 TV토론과 지역별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한 뒤 시군구 단위의 후보자 선출대회 투표를 거쳐 대의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설회에서 경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이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모 씨와 신원 미상인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와 신원 미상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우편 내용 증명을 보내고 2만여 건의 이메일과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 부시장은 병역 문제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민영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정부 부처와 기업인 등 1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암덩어리 등에 비유하며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됩니다.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순수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카지노 사업이 사실상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앤드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대한 사전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고 어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외국인 전용이지만 외국계 자본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에 물꼬를 터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김규호 중동예방시민연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연장된다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관심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나서 진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관련 부처들 특히 문화부나 여러 관련 부처들이 이것을 그냥 국민들 모르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도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설이 과연 그것이 정말 외국인 전용이 규정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최소한 이제 법적인 장치들을 더 강화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허가 취소하는 조항조차도 없으면서, 일단 허가 주고 보자라는 접근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 후에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방무가 낀 가운데 낮까지 옅은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1도, 습도는 51%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